증시 폭락의 주범인 중국 반도체 굴기와 엔비디아 순환 출자 논란의 진짜 실체를 파헤칩니다. 거품 낀 공포에 속지 말고 계좌를 지킬 대응 전략을 당장 확인하십시오.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보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치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이산이 곽수산이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그렇지. 이제 일어나게 되네. 네. 아, 화이팅! 화이팅! 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자칫하면은 멱살 한번 잡힐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이 주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폭락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거든요. 네, 좀 실제로 많이 힘들다고 힘들어합니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자, 전문가를 만나볼 텐데요. 이분이 여러분께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방송 전에 웃으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욱 씨가 웃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웃으면 되잖아. 왜 그거를 기술적으로 표정을 짓습니까? 진정성 있게 해야죠.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상황이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해야지. 박근영 가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하시는 표정이 거의 선크림 바르시는 뭐 그런 표정이에요. 웃으면 안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 본인이 지금도 쓱 좀 미소 띄잖아. 줘봐. 쓱.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지금 투자자들의 아픔 공감하고 계십니까? 공감을 해야죠. 시장 네. 빠지는 날 공감 지수가 있어야죠. 네. 여기서 뭐 어쩌라고 이래버리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저를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왜냐면 배려? 오늘 이제 제가 되게 두드려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맞고 좀 있습니다. 전에 광고 사진 내보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이제 포커스를 좀 돌리신 것 같다. 아니에요. 네. 지금 다 부장님 욕이에요.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거의 뭐 상륙 수준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장이 빠질 때마다 뭐 대부분 뭐 그럴 수 있고요. 네. 공감해야죠. 뭐 다들 힘드신 거. 제가 요거 잘 하나 알겠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폭락장을 우리가 힘들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2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또는 1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시장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측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못합니까? 네네. 뭐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놓친 부분이 있다든지 그때 내가 이거를 조금 가벼이 생각했네. 아니면 내가 요거는 좀 놓쳤던 것 같네. 사후적으로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속도와 그 상승 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경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은 있어요. 우리가 뭐 8,000, 9,000포인트 갔을 때도 밸류에이션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돈을 버는 소위 말하면 주당 순이익을 따지면 아직까지 하향 조정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밸류에이션 10배 정도를 뭐 부여를 하면 네. 10,000포인트세가 열린다는 기술적인 부분은 교과서적인 부분은 분명히 가능했던 거고 네. 지금도 그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난주까지도 JP모건인가 한국 지수 12,500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문제는 사실 없었던 거 맞고 근데 이제 단기에 빨리 많이 올랐잖아요. 그에 대한 뭐 반대 극부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좀 강조를 했다면 뭐 아무래도 뭐 이 정도 조정까지도 사실 생각 못했겠지만 예, 그래도 다만, 막 예. 상승장애 때 네, 네. 여러분에게 조금 다 흥분해서 흥분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조금 더 했으면 네, 좋았을 네, 텐데 네. 하는 정도 아쉬움. 네, 아쉽다기보다는 뭐 반성을 해야죠.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단기적인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짧게 급하게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눌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눌림은 좀 기다리자라는 생각도 했어야 되고 네. 또 생각해 보면 작년 올 초부터 해서 이제 정부를 믿고 어쨌든 좀 들어온 분들이 새로 들어온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고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말씀 주셨지만 주식이 되게 쉬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맞아. 네, 사면 오르니까 예. 그때는 그리고 막 도파민 팡팡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루에 뭐 10% 15%씩 막 오르니까 그러다가 사면 오르고. 5% 오르잖아. 네.
폭락한 느낌이에요. 네. 당시에 네. 맞아요. 5% 오르면 뭐야 네. 이거 AI 문제 있어? 막 이런 생각.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네. 있었던 거지. 그때 맞아요. 도파민이 막 취해서 네. 뭐 다들 이제 아주 좀 뭐 그런 게 있고 또 일정 부분 저희가 좀 그런 것도 보면 이제 뭐 카페를 가거나 어디 이제 가면은 다들 모여서 이제 다 주식 이야기 주식 얘기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과열 이야기, 네. 뭐 약간 원래 주식을 안 하던 분도 주식 이야기를 하고 모이면 주식 이야기, 삼성전자 예. 이야기, 뭐 하이닉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표, 경험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노티스를 좀 네. 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운 조금 부분, 아쉬운 반성을 부분. 좀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네. 과거에 저도 그 삼성전자 6만 원에서 9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9만 원대에 샀다가 다시 6, 7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9만 원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거의 1년 기다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1년. 그런데 지금은 뭐 2, 3만 원 움직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지. 일도 아니지라고 저도 조금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네, 않았나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놓쳤던 부분은 끝까지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최영진 씨가 어느 날 들어옵니다. 그때 내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거. 내 이걸 놓쳤어. 그러니까 요 놈이 들어오면 요거는 끝물이거든, 사실은. 요 놈까지. 이게 요 놈까지 올 정도면 이 끝물인데 내가 보기에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저도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냥 들어온 거. 네, 좀 후회하고 더 알아봤다고 해갖고 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오해는 할 필요 없어. 네, 아니, 너무 업돼가지고. 네. 거기 물까지 타버렸으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폭락하는 이유를 내가 이제 언론을 막 찾아봤더니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하나는 중국 반도체 이슈, 또 하나는 미국 엔비디아 순환 금융 이슈. 네. 이렇게 크게 두 개를 요인으로 잡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으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반도체 기업, 우리도 이제 몇 번 다뤘었는데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 여기가 이제 중국에서 상장을 합니다. 예. 어제였죠. 상장을 딱 하기 전부터 우리가 얘기는 계속 했었죠. 예. 상장을 하는데 상장 직후에 이 상한선이 없거든요. 400% 이상 상승을 와 합니다. 상한가가 없어요. 상한가가 없어요. 5일 정도인가요? 5일 동안은 5일 동안. 상한가가 없고 어. 6일째부터는 아래 위로 20%. 네. 그러니까 5일은 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물량도 6%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그쪽으로 뭐 단기적으로 좀 몰려갈 수도 있는. 예, 예. 400% 이상이 오르면서 중국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를 합니다. 상장과 동시에 아. 와. 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반도체 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예, 예. 뭐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반도체 제조용 심자외선 노광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노광장비. 와, 무슨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까지 또 만들어? 이제는 중국이 자립하는 거 아니야? 예. 이제 큰일 났네. 우리 시장 뺏어가는 거 아니야? 뺏어가는 거. 네. 이거는 물론 이 장비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건 아니고 네덜란드가 만드나요? 네, ASML.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 두 가지, 이거 난리 났다. 라고 언론은 분석하더라고요. 예. 요거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CXMT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 CXMT가 이제 노광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같이 겹쳐진 거예요. 일단 CXMT가 상장하면서 좀 생각보다 좀 그 기대치보다 좀 낮은 밸류로 상장이 됐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싸게 보이는 효과 때문에 자금이 좀 몰려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 수급적인 영향도 일부 좀 있다 말씀드렸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일 동안은 상한가가 없으니까 그냥 땡기는 만큼 올라가는데 대주주들이 대부분 다 정부 기업, 정부가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상장된 물량은 6%밖에 안 되니까 돈으로 땡겨버리면 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돈을 많이 이제 12조 정도 땡겼으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러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ADR 상장하면서 땡긴 돈이 30조가 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그렇게 크니까 그리고 분기에 100조씩 버는데 그렇죠. 상장에서 12조 버는 거 가지고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네. 여유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캐파를 많이 늘리고 물량 공급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건 이제 기본적인 심리가 좀 있었던 거고 네. 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UV라는 장비예요. 그게 지금의 가장 최첨단 장비는 EUV라서 이제 이 EUV 장비가 최첨단 장비고 네. 그 직전의 장비거든요. 그래서 표를
10번 표를 먼저 보여주시면 네, 심자외선 노광 장비. 네. 10번 장비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ASML의 전체 장비의 흐름이에요. 최근에 개발됐던 흐름인데 ASML이 네덜란드 회사죠. 네덜란드 장비입니다. 네. 곽수산이 좀 따라올 수 있게끔 설명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하나하나가 다 눈에 거슬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영어를 좀 빼주세요 많이. 네. ASML은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냥 네덜란드 회사다 이렇게. 야, 네덜란드 회사 이름이 ASML인데 그럼 뭐 가나다라고 하니?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ASML? 영어를 좀 빼자니 힘드네요. DUV는 하자면 이멀전 심자외선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못 심자외선.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예. 뭐 하여튼 깊은 자외선인가 봐. 네, 네. 어. 근데 이게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최첨단 장비인데 미국이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끔 막고 있어요. 이제 이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HBM이나 다른 것들 못 만들어. DDR5 위로 가는 예. 최첨단 제품을 못 만드는 거고 이제 그렇게 못 가니까 이제 자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중국이 당연히 했겠죠. 네.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가 나왔지만 로이터 통신도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쪽에서 인용을 해서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인포메이션이 뭐라고 했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자, 현지 조사 내용을 보면 중국의 교통대학교 교수가 6월 본인들의 내부 회의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이 디인포메이션에서 가져가서 그걸 기사화했고, 그리고 그걸 해외 언론이 그 기사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다시 재인용하면서 나온 건데 정확히 그러면 어떤 회사가 이 DUV 장비를 만들었는지도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 진도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이게 팩트입니다. 과도한 공포네. 이게 예. 중국발은 좀 과도한 공포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익명 소식통 2명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럼 예. 그 2명이 누구냐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것도 애매해. 예,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뭐 만들 수는 있겠죠.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먼저 해보죠. 일단은 그 기사가 나왔으니까 DUV 장비를 만든다고 봤을 때, 자 보면 그 장비를 생산하는 그 업체의 명칭도 이제 민감성 때문에 공개가 안 됐지만 문제는 올해 생산량은 5대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5대. 근데 지금 참고로 ASML은 작년 한 해에 131대를 출하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5대로 예상되지만 ASML은 131대를 출하했고 내년은 한 20대 정도로 이야기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성능에다가 신뢰성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자국이 자립을 한 장비를 독립적으로 자립을 했다면 부품도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당한 부분 핵심 부품은 또 일본산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 자립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야기가 좀 들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 독립적인 어떤 부품의 자립도에 대해서 이 장비의 자립도가 가능성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우려를 뭐 할 수도 있고 네. 약간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중국도 중국 할 수도 얘기는 우리 있겠죠. 항상 해왔어. 네네 할 수도 있죠. 네. 위협 요인이 항상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직 네. 공개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거품일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장은 그렇게 보고는 있죠. 골드만삭스도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자료도 보면 아까 그 표를 한 번만 더 볼까요? 예, 10번 자료 보여드리면 이게 2003년부터 최근까지 온 이제 ASML의 이제 흐름이거든요. 네. 장비의 흐름인데 지금 단계 어떻게 보이죠? 제일 왼쪽에 중국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라고 표시된 게 2003년에서 7년 사이로 지금 돼 있죠. 이번 장비는 중국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ASML이 만들었던 정도 오케이. 수준의 장비다라고 지금 예. 골드만삭스는 바로 저렇게 표로 만들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 흐름이 조금은 간극이 있다고 해외 쪽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발 공포는 조금 과도하다. 그러네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이슈로 갑니다. 엔비디아. 요거는 나는 진짜 불안해. 지금 나도. 네. 이게 뭐 어떤 이슈냐면 네. 엔비디아가 이제 AI 회사에 GPU 같은 것들을 막 팔잖아요. 네. 그런데 그 회사들이 투자 비용을 너무 많이 쓰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돈 잘 벌잖아. 네. 돈을 빌려주면서 야 이거 우리 칩 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사가. 오케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엔비디아는 우리한테 이제 반도체 사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안한 구조라는 거야. 돈을 빌려주고 자기 물건을 팔고. 그럼 계속 돈 떨어지면 어떻게? 그럼 자기 물건 못 사고. 그렇죠. 그럼 반도체도 못 사가고. 예. 이 고리가 깨지면 이거는 심각한 악재가 아니겠느냐. 이게 해소가 되려면 그러면 AI 회사가 돈 잘 벌어야지. 돈을 엄청 벌어서 야, 다 여기 있다. 그동안 잘 썼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빌려줘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 고리가 진짜 있다면 돈을 빌려줄 때
금리가 비싸면 더 위험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공포도 좀 희석이 되면 좀 낫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제 첨언해 주세요. 네, 뭐 정확하게 몇 가지 잘 짚어주셨고요. 일단 이번에 도화선이 된 게 엔비디아가 오픈 AI 쪽에 2,500억 규모의 또 자기 지급 보증을 또 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게 하필이면 이 CXMT와 그다음에 아까 DUV 장비가 문제가 된 날에 하필이면 그 지급 보증 이슈가 같이 겹치면서 나왔는데 근데 이게 뭐 처음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순환 출자 고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그 전부터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AI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네. 자, 근데 5번 자료 한번 보면 와, 불안하다. 네, 이게 순환 출자 구조가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아. 네, 막 이게 얽히고 설키고 있어가지고 네. 뭐 하나가 문제가 되면 다 같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팔면 그냥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물건을 살 돈이 없어 보이니까 뭔가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또 물건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지분을 또 취득하든지 돈을 받는 대신 지분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순환 출자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새롭게 부각이 다시 한번 된 이가 있고요. 네. 6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왜 또 문제가 좀 이렇게 새롭게 불거졌냐? 새로운 건 아니지만 갑자기 다시 불거진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업들의 여기 보면 엔비디아, 메타, 브로드컴, 알파벳, 아마존 등의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게 부도 위험이에요. 부도 위험. 그러니까 위험. 채권을 발행하는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4%인데 이 회사가 안정적이면 뭐 추가 금리를 더 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더 나빠지면 이 부도 위험이 올라가는 거고 채권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게 부도 스프레드, 디폴트 관련된 스프레드인데 이게 치솟고 있는 게 보이죠. 최근 들어서 자금을 땡기는 회사들이 다소 좀 안정권에 있다가 좀 많이 튀어오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네, 근데 숫자를 보세요. 이게 많아도 분홍색이 메타인데 메타가 한 90 언저리 가 있죠. 네, 90. 네, 90 정도 가 있죠. 90포인트. 다음 한번 보죠. 7번. 7번. 와, 나 불안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파란색. 오라클. 파란색 오라클 200을 넘어가네. 네, 200을 넘어가고 스페이스X도 지금 또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스페이스X거든요. 저게 한 100, 한 70, 80 정도가 와 있죠. 근데 오라클이 더 힘들어요. 오라클은 심각한데. 이게 몇이 만점인데요? 만점은 없죠. 아, 만점은 네. 만점이 아니라 이건 안 좋은 거야. 아. 부도 위험이 그만큼 네, 높다는 네, 건데 네, 오라클은. 아, 네. 상황이 그러니까 이 오라클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순환 출자 구조 막 얽힌 거 보여줬죠. 그 중에 오라클도 있던데. 오라클 있잖아요. 응. 뭐 그게 무너지면 어때요? 도미노로 뭐 다 그렇게 될 같이 수도 무너지지. 있죠. 예, 예. 거기다가 최근에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8번 봅시다. 8번. 와, 오라클이었네 결국은. 자,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 왼쪽 보면 파란색 실선이 뭐냐면 전체 매출 대비 설비 투자를 하는 비용의 비중입니다. 그러면 100을 버는데 그전에는 설비 투자가 한 15에서 20% 정도 비중으로 설비 투자를 했잖아요. 네. 왼쪽 차트를 보면. 근데 지금은 급증해서 돈 버는 거에 매출의 50%나 설비 투자를 하고. 네. 근데 돈이 막 안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음. 돈이 많아서 그냥 거기서 설비 투자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근데 오른쪽 보면 노란색 실선 보시면 채권 발행. 채권 네, 발행. 그 빚이죠, 빚. 네, 빚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채권은 빚의 개념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하는 게 저렇게 치솟고 있잖아요. 네. 그 저 의견이 뭐냐면 당장 돈을 버는 게 있긴 하지만 이 투자,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고 내부적인 유보 현금이 있긴 하지만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서 증자를 하거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최근에 어때요? 유가가 많이 올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튀었어요. 근데 유가가 어제 8% 이상 급락을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이란하고 전쟁이 조금 소강 네, 지금 상태라서 공격 안 하고 있어요. 많이 빠졌어요. WTI도 $80 초반 정도까지 빠지고. 네. 근데 미국의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를 보면 별로 안 빠지고 있어요. 아. 금리가 높게 계속 형성돼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미국의 3.5에서 3.75 정도가 기준금리인데 지금 2년물 금리가 단기 금리로서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를 반영을 하는 금리인데 2년물 금리가 4.3%까지 가 있거든요. 시장은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이미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채권 발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CDS 프리미엄 이런 추가적으로 더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 부도 위험이 올라가니까 채권 발행을 통한 비용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면 되게 좋은데 네. 계속 채권 발행이 많아지고 금리는 위에서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가고 혹시나 또 인상까지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죠. 투자도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투자를 계속 못 한다. 이래 버리면 뭐 반도체 쪽은 좀 그럼 이건 무너질 수 있다. 실체가 있는 그 우려네요.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 빅테크들이 그렇게 투자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뭐 부분도 보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내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 가운데서는 대부분 그래도 어떻게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가고 충분히 자금 조달 가능하다 보는데 네. 오라클이 가장 지금 문제긴 하거든요. 오라클. 근데 그게 한 업체로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오라클만의 문제로 끝날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얽히고 얽혀 있어서 혹시 연쇄적으로 뭐가 반응이 있을지는 나중에 봐야 알 것 같아요. 봐야 알아. 네, 그래서 지금은 오라클을 보고 전체 AI 시장을 같이 반영해서 보는 거죠. 오라클 하나를 보고 다른 곳도 같이 연쇄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오라클은 뭐 하는 회사예요? 그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을 데이터 서비스하는 뭐 그런 회사죠. 네. 좀 잘 좀 하지 오라클. 아유 이름은 무슨 칫솔 회사 같다. 오라클 뭐 느낌이. 그럼 요거는 아주 허황된 공포는 아니다. 네. 그런데 좀 불안하시니까 9번 화면 한번 볼까요? 좋은 얘기인가? 이게 이제 지금 블룸버그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는 이제 AI 시장에 대한 지금 추정인데 네. 26년도와 27년도는 다소 조금은 잉여 현금 흐름, 이게 FCF라고 해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조금 힘들 거야.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까지는. 예, 근데 28년도부터는 확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 거야라고 지금은 추정은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물론 그때 가봐야 알긴 합니다만 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대로 갈지 아니면 이대로 못 가고 여전히 이제 현금 흐름이 안 나올지 거기에 승패가 달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당장 오늘은 그래도 돈을 벌긴 해요. 돈을 벌긴 하는데 설비 투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커서. 예,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알파벳 같은 회사가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버크 해셔웨이가 엄청난 돈을 갖고 있잖아요. 워렌 버핏 회사가 그 회사의 한 70% 정도 규모로 알파벳은 돈을 갖고 있어요.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라클이나 몇 개 회사가 혹시 부도가 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이제 얽히고 설키고 순환 출자가 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또 문제가 될까? 아니면 그걸 끊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주 실체가 없는 공포는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중국 발은 내가 볼 땐 조금 과장된 공포. 엔비디아 발은 그래도 좀 실체가 있는 공포.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돈 버는 거 궁금하시잖아요. 네. 저거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예. 이게 보면 그 하나도 안 보이는 걸 갖고 왔네. 아래쪽만 보시면 돼요. 선만. 그래. 선만. 선. 위에는 뭐 영어니까 네. 오늘 뭐 영어 안 하는 날이니까. 그렇죠. 선만 보면 기울기가 뭐예요? 어떠세요? 기울기가. 어떤 기획이? 우상향. 네, 선 빨간색하고 지금 파란색, 녹색 선인가요? 그게 조영진 씨께서 보실 수 있을까요? 최영진. 최영진. 죄송합니다. 몇 번을 같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 지금 예민합니다. 야단 맞으려니까 예민한데 아무튼 선을 보시면 네. 이게 빨간색하고 이제 두 가지 선이 보이시죠? 네. 기울기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엔트로픽하고 오픈 AI의 연간 반복 매출을 이야기하는 이게 ARR이라 해가지고 연간 매출. 연간 매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출은 뭐 확 네. 올라가네. 네, 그렇죠. 이게 1,200억 달러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7개월 동안 최근에 올라가는 폭이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AI가 실체가 없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네. 엔트로픽하고 오픈 AI가 어쨌든 돈을 벌고 있고요. 뭐 그 활성자 수도 굉장히 많이 지금 치솟고 있어서 AI 자체 방향성은 지금은 일단 돈을 벌면서 올라가는데 네. 투자가 너무 이제 막대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건 맞고 네. 예전에 이제 버블 시대 때 닷컴 버블 시대 때는 이만큼 돈을 못 벌었던 시기였거든 그때는. 그때는 돈을 못 벌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거품으로 네, 끝났고 네. 투자는 많이 했는데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지금은 그래도 좀 다르다 이런 표현을 보면 좀 어쨌든 수치로 봤을 때는 연간 환산 매출이 어쨌든 올라가는 게 기업수로 올라오고 있어서 최근에 올라오는 폭이 더 이제 기울기도 가팔라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AI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 소버린 AI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몇 가지 보여드린 것은 몇 개 기업들의 매출이지만 예. 소분의 AI 때문에 투자는 국가 단위로 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뭐 메모리에 됐던 어떤 AI 관련된 이제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은 맞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빨리 그러면 수익화되는 부분이 언젠가 기업들이 그게 좀 관건인데 지금은 저도 모르고 뭐 아무도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다 추정을 할 뿐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질문 하나만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갑자기 물론 오르기도 네, 했지만 네. 또 다시 너무 갑자기 빠져서 지금 손실 보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우리 전문가가 봤을 때 올해까지 갑자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 그냥 느낌 정도 네. 방향성만 좀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시기를 말씀드린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불가능하죠.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주가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어제 121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지 라인 자체가 좀 애매해요. 보통 이제 시장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있고 뭘 이제 보기는 하거든요.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그걸 보고 이제 지표로 삼기 때문에 다음 자리가 어디냐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지금 현재는 뭐 몇 포인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6,000포인트가 어쨌든 마디 지수인데 오늘 6,030까지 아까 내려간 거 보고 왔는데 만약에 6,000포인트 마디 지수는 일단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무너지면 예. 25년 4월 달 이후부터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빠진 거 절반 정도 돌리는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5,800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1선이 깨졌으니까 다음적인 기술적인 자리는 201선이 있는데 예. 그건 한 5,7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6,000이 잠깐 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술적으로는. 예. 그건 이제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절대 저평가야 이제는 이야기할 건 없고요. 얘기할 예. 건 없고.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좀 돌리려면 어쨌든 6,000포인트 초에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은 뭐 6,000을 잠깐 깼다가 올라올지 그건 봐야 되고요. 네. 어쨌든 뭐 절대 밸류야 지금은 5.1배까지 빠졌으니까 이게 2000년 이후로는 없는 그 숫자입니다. 현재 네. 밸류에이션 자체가. 네. 예. 6,017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오늘 오전에 저점이 6,03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깨고 내려가니까 투매가 지금 나오는 걸로 보여요. 야, 예. 코스피가 거의 11%가 빠졌네. 11%. 코스피가. 알겠습니다. 너 아들 노후 자금으로서 알았지? 다 하셨나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상황은 그래도 우리가 음. 이제 이해는 했으니까 이 대응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예, 예. 만약에 저냐면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고 내가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겁나서 팔아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빠진 게 너무 많이 어쨌든 이게 절대적으로 숫자가 빠진 게 문제는 아니고 시장이 바라보는 시장의 자리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지금은 던지기에는 좀 뭐 주식시장 떠나시려면 던지고 나가야 되고 주식시장을 내가 떠날까 아니면 지금 던지는 것은 크게 실익은 없다라고 보이고요. 사는 거 그건 이제 현금이 있을 때 문제인데 이제 저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번 주 29일 30일 날에 또 대형사들 빅테크들 실적 메타나 아마존 실적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때쯤 있습니다. FMC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소화를 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이번 주 소화를 하면서 뭔가 변곡점이 나올 만한 뭐가 있을까를 확인하고 네. 대응을 해야 되고요.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자 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심리도 많이 지금 굉장히 약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이지 지금은 마라. 그냥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오히려 게. 낫고 좀 더 이번 주는 체크를 해보자. 네. 주 후반에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주식 전문가들 욕이나 실컷 하시죠. 네. 예, 하시죠. 뭐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도 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지금 아주. 예. 네, 저 지금 알겠습니다. 팔면 이혼 당하거든요. 아 그래. 예. 일부러 파는 거 아니지? 진짜 남의 속도 모르고 정말 일부러 약간 좀 그래, 그렇게라도 놀리세요. 아 이게 지지가 안 되는 선을 넘은 이야기인데요. 나한테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알고 계셨어요? 그런 거 시선 돌리기 안 돼요. 뭐요. 고맙습니다. 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좀 마찬가지예요. 다들 힘드실 거고. 힘들죠. 뭐, 예. 근데
저도 20년 넘게 이제 주식시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별별 사건들 다 겪어봤습니다. 폭락 사태도 다 겪어봤는데 또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회복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드실 거 알고 네. 저희도 많이 힘든 거 똑같아요. 또 저희도 주식을 하면서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견디시고 뭐 그게 도움은 안 되죠. 힘내시라고 한다고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예, 그렇긴 하지만 조금 기다리시는 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좀 마음이 좀 다급해지니까 이것저것 막 다 찾아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떤 주식 전문가가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결국은 다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하면서 네. 보여주는 거야. 네. 하나 보여주는데 26년 만에 회복된 거를 26년 만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6년치 그 선반영 됐던 겁니다. 뭔 시야 무슨 선반영을 26년 전 거를 하냐. 와, 내 진짜 별 해석이 다 있어. 무슨 선반영 내 26년 선반영은 또 처음 들어봤어.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제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와. 제가 좀 손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6년 선반영 때. 그분은 전문가 아닌 것 같은데. 와, 전문가예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예, 아닙니다. 예, 예. 26년 선반영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26년 뒤에 와. 26년이면은 제가 환갑이 넘습니다. 와, 여러분 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제가 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까이 안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나요? 네. 이 정도면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두드러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더 열심히 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빅테크 도미노 파산이니 중국 반도체 사립이니 흉흉한 소문이 돌지만 쫄지 마십시오. 과거 허상꾼이었던 닷컴 버블과 달리 지금의 AI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진짜 돈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섣부른 투매로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21번 깊게 고르고 진짜 기회가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할 시간입니다.